자, 그 다음에 이제 한 10번은 보시게 되는 등록요건 5단계가 나옵니다. 등록요건 5단계는 거절 이유나 등록을 시키지 않은 것, 아니면 무효 사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던 거죠. 선출원주의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다. 특허청에. 그렇죠? 근데 상표법에서는 뭐 1시간 먼저 낸 거 이거는 인정 안 해요. 같은 날로만 따져요. 그래서 뭐 12시 바로 넘자마자 뭐 1시에 출원한 거랑 밤 11시에 출원한 거랑 차이가 없어요. 같은 날이면. 상표법은 좀 그래요. 동일자냐 다른 날이냐 이게 중요하고, 동일자의 경우에는 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상표법에서는 뭐 재밌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뭐 재밌게 하셔야죠. 나중에 이제 실제 변리사 이제 지금 뭐 시청하시는 게 변리사 수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미 뭐 민법이나 특허법을 뭐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민법 특허법을 공부를 시작 안 하셨더라도 변리사 시험을 좀 시작을 하신 분이라면 상표법을 이걸 듣고 계시겠죠. 그러면 재미있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당연히 힘들죠. 암기할 건 많고 막 이런데 그거를 잘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든지 모든 운동이나 과목은 다 이렇게 뭔가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축 실력이 오르고요, 축 오르죠. 뭐 영어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영어 듣기 평가 뭐 이런 거 해도 갑자기 늘지 않죠. 뭐 어학적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쌓여 있다가 슉 오릅니다. 그리고 확 떨어지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오르면. 운동 같은 능력도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축적된 시간이라는 그런 게 참 좋은,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10,000시간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걸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효율성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집중력 있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제일 공평한 거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제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분 몫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막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리만 앉아있지, 그렇죠? 머리는 딴 데가 있고, 이러면은 뭐 아무리 앉아있어봤자 실제 공부한 시간은 뭐 6시간, 5시간도 안 되면, 그렇죠? 그게 계속 쌓이면 또 축적되는 시간에 또 시간의 차이가 생기면 실력이 벌어져요.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나죠. 뭐 이런 얘기들은 뭐 공부에 관한 거는 솔직히 왕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는 상표법, 변리사 시험을 공부하실 때 상표법을 이제 전담해서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입문 기초 강의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거지만, 나중에 기본 강의나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지금 요즘은 이제 2차 시즌이 있거든요. 2차 기본 강의, 그다음에 답안 쓰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나름의 스킬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스킬이 그냥 막무가내식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강사들은 알면서도 그런 걸 캐치하지 못하고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나중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잘 입문 기초부터 자 관심을 가지고 좀 약간 시작을 하셨다면 시간 잘 투자하셔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재미삼아 보시는 분은 그냥 말 그대로 재미삼아 보시고요. 자, 선출원주의죠. 먼저 낸 놈이 임자다. 자, 더 얘기 안 합니다. 상품 2조, 3조, 자타식별력 33조, 부등록사유 34조. 뭐 1호부터 21호까지 있었고요. 아까 바로 전에 한 34조 사망. 자, 요게 있었고요. 자, 드디어 이제 35조로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등록요건 5단계를 자꾸 순서대로 하셔야지 논점 누락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입문 강의니까 요 정도만 하셔도 대단한 겁니다. 5단계가 있다. 이렇게. 5단계로 제가 표현하는 건 제가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35조는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법조문부터 좀 볼게요. 참고 자료에도 있고요. 참고 자료에는 77페이지입니다. 근데 35조는 우선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있습니다. 근데 5항은 뭐 지금 설명드리기가 그래요. 왜냐면 이건 5항은 역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는
특유 규정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있겠죠? 야, 이게 다 선출원과 관련된 건데 이걸 좀 묶으셔야 돼요. 자, 1항하고 3항을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2항하고 4항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1항, 3항, 2항, 4항을 같이 해야 된다. 근데 뭐 어쨌든 1항부터 5항까지 있다는 건 아셔야 되고요. 그럼 왜 그런지 좀 볼게요. 그러면 우선 1, 3항을 보겠습니다. 1, 3항. 자, 동일 유사 상품에 사용할 동일 유사 상표에 대하여. 그러니까 범위가 동일 유사네요. 그렇죠? 동일 유사 참 중요하죠. 우리가 동일 유사를 배운 다음부터 그냥 계속 나와요. 요건상. 그 상품의 동일 유사, 상표의 동일 유사는 이제 나중에 이런 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걸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가 나오겠죠. 지금 그냥 간단하게 요건으로 돼 있지만. 자, 요게 그렇고요. 자, 이게 이제 좀 분석을 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처음에 법조문에 대한 분석으로 잘 접근을 하신 다음에 틀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등록 요건 5단계. 거기에 이런 것들 법조문,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 있으면 또 관련된 판례들, 이런 것들을 넣으시는 거예요. 선반에다가. 그렇죠? 선반에 틀을 만드셨다면. 그런데 동일 유사 상표라는 요건에서 자,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 등록 출원이 있는 경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다른 날이에요. 제가 아까 같은 날짜로 따진다고 했죠. 뭐 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다른 날에. 근데 이거 다른 날을 잘 기억해 주세요. 다른 날이기 때문에 1, 3항이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상표 등록 출원이 있는 거. 그러니까 출원을 누가 두 개를 어떤 여러 개가 있는데 둘 이상이니까 여러 개죠. 그 중에 뭐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요거를 이제 뭐 이걸 그대로 써도 되고요. 요즘에 이제 한글로 이제 법 규정이 많이 바뀌었지만 최선 출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한글로 많이 이렇게 뭐 순화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한자의 장점은 뭐예요? 길게 쓸 필요가 없죠. 뜻을 이렇게 표의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선 출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맨 처음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출원주의예요. 선출원주의. 근데 요건이 어떻게 돼요? 둘 이상의 상표 등록 출원이 있는데 선출원만이 동일 유사 범위에서 적용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날입니다. 근데 이제 선출원이 있었을 거예요. 선출원이. 이것도 참고 자료에 다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상표가 출원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상표가 출원을 한 거예요. 이게 선출원, 이게 후출원이겠죠. 먼저 선, 뭐 나중 후 해가지고 뒤후 뭐 해가지고 그러면 먼저 출원 있고 후 출원이 있으면 누가 등록됐는다? 얘가 등록된다 이거죠. 얘는 35조 1항으로 거절이 됩니다. 근데 그 판단 시점이 여기에요. 등록 여부 결정 시. 쉽죠? 이런 것도. 근데 만약에 선출원이긴 출원인데 중간에 이게 맨날 뭐 살아있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원 중에 출원 못하겠다. 그래서 출원 자체를 포기하거나 그렇죠?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요. 포기하고 취하는 조금 틀려요. 포기는 좀 근거 자료가 남아요. 취하는 아예 없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안 남아요. 취하 이런 말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절차를 잘못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 처리를 잘못해서.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얘가 심사를 했는데 얘가 거절 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사라지는 거죠. 상표 출원이 더 이상 등록되거나. 그러면 얘가 없어졌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안 생겼죠. 등록 여부 결정 당시에만 얘가 사라진다면. 그렇죠? 자, 요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놨느냐? 법조문에 표현한 게 35조 3항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읽었으면 잘 몰랐을 텐데 자 보십시오.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상표 등록 출원은 제1항 및 2항을 적용할 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포기, 취하, 무효, 그 다음에 거절 결정된 거. 저는 이제 포무, 취거 이렇게 많이들 외우거든요. 포무, 취거. 아니면 뭐 순서대로 포치, 무거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한 번 외운 게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포무, 취거, 포기, 무효, 취하, 거절 결정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선출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적어두세요. 자꾸 이렇게 적으시고 입으로 자꾸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보이진 않지만 자 어떻게 해요? 자꾸 읽으시고 쓰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출원의 지위 또는 얘 가로쳤잖아요. 선원의 지위. 따라해보세요. 선출원의 지위, 선원의 지위. 안 따라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예. 선출원의 지위, 선원의 지위. 아셨죠? 요게 포기무효 취하 거절 결정되는 어떤 그런 것들 내용이 선출원의 지위, 선원의 지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원의 지위를 상실했다. 그러면 후출원은 등록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보여드렸던 거를 바로 전에 그거를 말로 표현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걸 딱 달달 외우실 필요 없고 선출원이 포기무효 취하 거절 결정 확정되면 선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선출원의 지위, 선원의 지위. 이렇게. 그래서 1항 3항은 보통 이걸 같이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1항 3항을 같이 보고 2항 4항을 왜 같이 보느냐 그런데 1항 3항에서 핵심은 그 구분하는 게 뭐냐면 여기 다른 날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럼 같은 날이면 어떻게 하죠? 같은 날일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취급하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2항 4항에서 규정합니다. 그래서 요거 1항 3항은 다른 날, 2항 4항은 같은 날. 요걸 이제 한자로 쓰면 이제 요걸 2일자에 출원했다. 다를 이자를 써서요. 왜? 그렇죠? 자, 요거는 동일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쓰든 뭐 한자로 쓰든 상관이 없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지금 다른 날의 경우엔 선출원이 임자지만 선출원이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그게 1항과 3항. 그 다음에 2항과 4항 보겠습니다. 자, 2항과 4항은 핵심은 뭐라고 했죠? 동일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동일유사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라고 나오죠.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 등록 출원이 있는 경우에. 그건 아까 1항하고 비슷하죠. 그렇지만 요것만 틀리죠. 같은 날에. 그러면 출원인의 뭘 해라? 협의를 해라. 협의를 해서 하나의 출원인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근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는 그러면 요거를 특허법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요게 비슷하게. 그러면 요걸 협의가 불성립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한자어로 쓰면 되게 쉽죠. 여기는 협의를 할 수 없다. 협의가 불능이 된 경우. 그러면 이게 이제 특허법에도 나온다고 하는데 특허법은 둘 다 등록이 안 돼요. 협의를 못했으면. 근데 상표법은 재미있는 걸 합니다. 이거 로또도 아니고 뭘 해요? 여기 추첨한다고 봅니다. 추첨. 저도 한 번인가 해봤는데 뭐 요즘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에 그걸 봐서. 그래서 추첨을 해서 하나 출원만이 상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독특하죠. 2항. 그쵸? 그러면 이제 2항, 4항은 뭐냐면, 자, 2항의 경우에 어떤 절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하고, 협의하라고 했잖아요. 신고해. 근데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다. 신고를 안 한 이유가 뭐 있어요? 협의를 못 한 거죠. 요즘에 하필이면 지금 제가 지금 동영상 요거를 지금 영상을 찍을 때가 지금 뭐, 우리가 4월 달에 서울 뭐 그거 시장 선거가 있는데, 지금 뭐 야권에서 뭐 단일화 뭐 협의를 한다고 그러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는 좀 예상되는 게 있는데 말은 못 하겠네요. 제가 정치적으로 큰일 나니까. 근데 협의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자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단일화도 어떤 일정한 기간이죠. 근데 그게 기간을 도과해 버리면 그렇죠? 협의 그러면 그냥 그 투표용지 찍어야죠. 인쇄해야 되니까. 어쨌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걸로 본다. 성립되지 아니한 게 불성립이죠. 그렇죠? 요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항 사항은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1항 3항은 묻고 2항 사항 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와 관련이 있다? 선출원주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이건 말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다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일 때 선출원주의가 되는 거다. 이게 등록 여부 결정시라고 했죠. 그죠? 이게 사라진 게 선언의 지위 35조 3항. 법조문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근데 그럼 얘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얘가 등록이 됐어요. 자, 한번 요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럼 이런 경우는 35조 1항이 아니라 요때는 34조 1항 7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참고 자료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34조 1항 7호를 찾아보시면 요게 요렇게 그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아직도 출원 중이라면 35조 위반이고요. 이게 먼저 등록이 됐다 그러면 34조 1항 7호 위반이에요. 요 후출원은. 요걸 이제 뒤에 나중에 출원했으니까 후출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등록상표가 있다면 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얘는 이것 때문에 등록이 안 된다. 아셨죠?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등록 요건 5단계 중에 우리 지금 35조까지 아주 짧게 알려드리고 있지만 정말 핵심적인 거고요. 요것만 아셔도 어디서 되게 아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머릿속에 자기가 넣으셔야죠. 이해를 정확하고 암기도 돼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목적은 이게 상표법 우리 변리사 시험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민법 특허법을 하셨든 안 하셨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뭐 나중에 상표법 기본 강의를 이제 들으시기 전에 요것을 가볍게 보셨다면 아주 편하게 기본 강의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익숙한 용어와 또 알게 된 한 번이라도 봤었던 내용을 또 보는 거랑 전혀 모르는 걸 하는 거랑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투자를 해서 뭐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가볍게 그냥 읽어보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자, 뭐라고요? 상표법 마실에 왔습니다. 동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등록요건 5단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요건 5단계까지 너무 잘 좀 시청해 주셨고요. 하여튼 뭐 억지로 외우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5단계만 5단계라는 말만 기억해 주시고 등록요건, 용어 이렇게 중간중간에 했었던 것들이 머릿속에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 저 구석에 들어가 있겠지만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기본 강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점점 꺼내져요. 그렇죠?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사람 머리라는 게 되게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게 점점 잠재의식 속에 숨어버리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반복을 통해서 그걸 꺼내게 되는 거죠. 이것들. 자,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요건까지.